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블루프린트 커버밀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인 김세현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황승재 변리사님을 모시고 10년을 책임질 벤처 인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를 한번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희 같이 나오신 황승재 변리사님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 사무소의 황승재 변리사입니다. 저는 정부지원금 그리고 특허, 상표 쪽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황승재 변리사님은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은 저희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은 절세 파트 쪽으로 정말 꼼꼼하고 그 다음에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고자 이제 항상 노력하시고 실제로도 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이제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컨설팅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10년을 책임질 벤처 인증이라는 이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컨셉에 대해서 자, 10년을 책임질 이 부분이 핵심인지 아니면은 벤처 인증이 핵심인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황승재 변리사님, 벤처 인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너무 유명하죠. 벤처 인증. 근데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에 벤처 인증을 받고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세 관련해서. 네, 맞아요. 근데 10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요, 10년을 책임질, 자, 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오늘 강의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자, 강의는 일단 첫 번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벤처인증 제도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벤처 투자조합이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전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앞서 우리 법인으로 자산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들 법인 컨설팅 하실 때 그리고 대표님들 자산 승계하실 때 개인 명의로 자산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법인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왜 이득이냐면은 법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표님의 커다란 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가면은 이 바구니의 주인들 거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소유가 아니고 바구니에 들어간 달걀들은 바구니의 주주의 소유가 되는 거지만 사실상 사용 수익하는 것은 대표님이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즉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는 통제권자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소유한 것처럼 사용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소유하지 않아서 나중에 자산을 이전한다거나 또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승계할 때 원래 감당했어야 됐던 증여세라든가 상속세를 감면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자산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점을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법인은요. 일단은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법인의 주식이 있으면은 그 주식을 가진 사람은 우린 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법인의 자산은 주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주주 충실 의무까지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법인의 주주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법인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가족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법인에 같이 들어가는 순간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 같이 주주가 되는 순간 어차피 자기 주식 갖고 그 자산을 공유하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자식은 그 주주기 때문에 그 어떤 자산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자산을 구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 벤처 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황승재 변리사님, 벤처 인증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까요? 벤처 인증 제도는 어떤 기술력이 있거나 투자를 받거나 어떤 요건을 인증받은 경우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 기업은 아주 뛰어난 기업이다,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 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이 회사는 맞아요. 아주 뛰어난 회사다. 그리고 이걸 인증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벤처 인증 받기 위한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벤처 투자 유형, 연구 개발 유형, 혁신 성장 유형, 그 다음에 예비 벤처 유형이라고 최근에 추가된 게 있는데 저희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테니까 예비 벤처 기업은 거의 빼셔도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대표님들께서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께서 컨설팅 하실 때 유용한 거는 요 위에 3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벤처 투자 유형은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적격 투자 기관에 5천만 원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연구개발 유형 같은 경우는 직전 4분기. 자, 이 직전 4분기에 사용한 연구 관련 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는 기술의 혁신성과 그 다음에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딱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요건이 명확하지만 세 번째는 요건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량적 지표를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정량적 지표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리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증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일 대표님들께서 관심이 있어 할 게 세제 혜택이거든요.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또 취득세 75% 감면해 드립니다. 파격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자, 요 밑에 금융이라던가 입지라던가 M&A라던가 인력이라던가 광고는요, 이조차도 파격적이긴 하지만 사실 저 세제 혜택이 정말로 파격적입니다. 법인세 소득세가 최대 5년간 50% 감면되는 것도 파격적인데, 자, 여기서 10년을 책임지리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 취득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가 75% 감면이 된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어떤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자산을 구매하실 때 취득세가 75% 감면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법인 대표님들께서 사옥을 설립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땅 부지, 그 다음에 건물 올리는 거 다 합쳐서 한 100억 들거든요. 100억의 취득세가 75% 감면이 된다. 그러면 거의 저희가 그냥 논할 때 뭐 페라리 한 대, 포르쉐 한 3대 값이 그냥 취득세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감면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저 취득세와 재산세가 어떤 거냐면은 지방세거든요. 지방세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지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저 지방세가 감면되는 게 정말로 큰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주의할 게 계신데 뭐냐면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이 3가지 정도가 존재를 해요. 이 3가지는 뭐냐면요, 사업에 직접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임대 주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 그 다음에 저희 대표님들께서도 우리 사업에 딱 부합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 7년, 10년 정도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 후 일정 기간 사용 의무가 있어요. 3년 정도는 직접 사용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어느 한 칸은 직접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가장 이 효과를 누리기 좋은 업종이 어디일까요? 바로 병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의사 선생님들께서는요, 정말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병원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들어가 계시면요, 병원 장비들을 그 공간에 설치하게 되죠. 그러면은 저희 병원에서 병원이 이사를 할 때 그 의료 장비들을 전부 다 철거, 원상 회복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제조업도 공장 기계들 같은 원리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은 맞아요. 근데 최근에 유행하는 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월세를 매년 10%씩 올려줘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메디컬 빌딩을 올리시는 것을 본인의 목표로 삼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병원업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께서 실제 건물을 올리신 다음에 거기서 실제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 1층은 약국을 세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원장님들께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는 건데요. 취득 후에 부동산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냥 감면시켜주지 않겠죠, 우리 국세청에서. 그래서 취득 후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사업 계획이 포함된 부동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면은 그때 이제 75%의 취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병원은 입지가 되게 좋은 데 있으니까 맞아요. 월세가 더 비싸고 이런 게 더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벤처를 받을 수 있는 유형 2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연구 벤처 같은 경우는 연구소를 세우면 되는데 병원에서 연구소 세우기 어렵거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연구소 세워서 벤처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병원에서 어떻게 연구소를 세워요? 어렵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돌아다니시고 환자분들 계신데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한 다음에 거기서 연구노트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가능한 거예요. 병원 관계법인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혁신성장 벤처입니다. 기술성과 성장성을 담보로 벤처기업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술성은요, 우리 벤처기업 협회에서 인증을 해주시는 심사관님들께서도요,
그냥 기술성을 멋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량적 지표로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특허권 취득이 가장 입증이 쉬운 정량적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실사를 좀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또 보냐면은 대기업에다가 납품한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기업과 MOU를 맺었던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력, 그 관계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ESG와 관련된 것도 봅니다. ESG 같은 거는요, 100 플러스 3점이라고 해서 벤처 인증에 대한 심사를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플러스 3점 가산점인데요. 3점 가산점으로 우리가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영자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실사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투자 벤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투자조합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기만 해봤어요, 저는. 네, 이 벤처 투자조합이 굉장히 유용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또 원장님들 때문에 그래요. 자, 저기 사람들 손잡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페이 원장님들. 왜냐하면은 페이 원장님들께서도 소득이 좀 높다 보니까 절세의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페이 원장님들께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벤처 투자조합에다가 출자를 하십니다. 요거는요, 3년 회수 조건부기 때문에 우리 페이 원장님들께서는 벤처 투자조합에다가 투자를 한 이상 3년 동안 퇴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약정을 맺거든요. 이 투자조합은 우리 원장님 또는 대표님의, 자, 이거는 제가 병원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방금 황승재 변리사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이 높거나 자산 가치가 높은 제조업 기업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원장님 또는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법인에다가 벤처 투자조합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벤처 인증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뭐다? 투자 벤처다. 5천만 원 이상이 투자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벤처 인증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취득세가 75% 감면이 되겠죠. 이걸로 우리는 자산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이겁니다. 절세는 부수적인 효과예요. 법인으로 자산을 구매할 때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집중하시는 부분이 투자세 공제, 취득세 감면, 법인세 5년간 50% 감면되는 걸로 절세 효과만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직접 구매할 때랑 법인 벤처 받아서 구매할 때를 비교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0년 책임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우리 강남 아파트 10년 전에 얼마였죠? 훨씬 싸지 않았나요? 그쵸? 우리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반포의 원베일리 그 땅 10년 전에 거기 재건축 되기 전에 살았으면 지금 뭐 거의 10배의 지금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10년간 자산 가치의 상승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요, 법인으로 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은 10년 뒤에 지금 50억 원짜리의 꼬마 빌딩이 200억이 됐을지 아니면은 300억이 됐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 자산 가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오를 확률이 높을 것이지, 이게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당연히 높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의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은 법인으로 자산을 구매하셔서 그 10년 뒤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를 당연히 감면시키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취득세까지 줄여서 자산을 법인으로 구매하시자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을 책임질 벤처 인증이라고 설명드린 건 벤처 기업을 활용한 자산 구매 이전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10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드리면서 벤처 인증을 받아들이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벤처 인증을 단순히 제도적 측면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자산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시간을 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세현 변리사, 황승재 변리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